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수입니다. 오늘 제가 1강, 2강 둘로 나눠서 45분간 90분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24년 동안 저는 좌파, 좌익,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그리고 모택동 사상, 그리고 김일성 사상은 저는 가진 적은 없습니다만은 김일성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감옥에서 2년 5개월간 같이 감옥 살고, 그리고 그 뒤로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중국의 주거의 장막이 거치면서 그 속에 이것이 바로 악이다, 사탄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인간을 불행하는 악의 뿌리고 악의 원천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라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을 바꾸었는데 그 생각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쉽지 않죠? 담배 안 피운 분은 몰라. 저는 담배를 오래 피웠는데 담배를 끊기가 너무 힘들어서 10번도 넘게 끊었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감옥 가서 감옥에서 제가 작심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옥 갔다 나오면서도 이 담배를 못 끊어요. 내가 나가면 못 피우게 하던 이 담배를 하면 3개 피워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분은 나오자마자 담배를 받아서 피우면 이게 오랫동안 안 피웠으니까요. 감옥에 몇 년 살다가 나와서 처음 피우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뿅 가요. 그래서 앞에 그 교도소에 앞에 나오는 그 전봇대를 잡고 어지러우니까 잡고 계속 빨아요. 이 감옥에 나가서 뭘 제일 먼저 하겠느냐? 담배부터 피우겠다는 것이 이 담배의 중독성, 이 마리화나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징인데 사상은 이 담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 이 사상은 첫 번째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교회처럼 이런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면 그뿐이야. 잡으러 오지 않아요. 사상은 안 나오면 그때부터 친구들이 전화합니다. 너 왜 안 나와? 너 왜 안 해? 너 배신자지. 너 변절자지. 너 그래서 성한가 보자. 심지어는 김일성주의를 벌였던 이한영이라는 김정은이의 친척이에요. 이한영이가 여기 나와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성형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찾아와서 소리 나지 않는 그 총으로 죽이고 2명이 내려와서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못 잡았어요. 배신자는 반드시 민주기지, 북한입니다. 이 민주기지에서 김정은이가 끝까지 찾아와서 죽여요. 그리고 자기 형 김정남이 죽였어.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 따라가서 죽여요. 그리고 장성택이 너 고모부 너 죽였어. 무서운 권력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말로 하지만 저들은 말과 조직과 그리고 핵폭탄까지 터뜨려서 반드시 죽여요. 무서운 사탄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더 강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탄이 대한민국까지, 청와대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모든 군부대와 모든 김명수 대법관부터 법관들과 방송사 KBS부터 모든 방송, 학교, 대학, 문화, 예술 전 분야를 다 먹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큰일 났다. 이거 다 먹혔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당신은 왜 그 흘러간 이야기를 하냐?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개명한 세상에 공산주의가 소련도 망하고 중국도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다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깃발을 서놓고 붙이고 공산당 대회를 하고
모든 직명이 다 중국 공산당인데도 공산당은 이미 망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망하지 않았다. 공산당이라고 써붙여놨는데 왜 망했다고 하냐? 그런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요즘 와서는 역시 빨갱이 출신이 알기는 잘하네. 빨갱이 출신이 빨갱이를 알아요. 제가 무당하던 사람이 저게 무당이다 잡신이다 금방 알아요. 근데 순진한 기독교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무당을 누가 가냐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아까 말씀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목사님 주신 제목 그대로 한데요.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국가를 세웠습니다. 반공. 공산당에 반대하고, 그 다음 미국하고 친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바로 기독교 국가로 건국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반면에 우리 북쪽 38 이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이 세웠고 친소 공산국가로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라는 세계 2, 3, 4등 2, 3, 4등인데 2등, 3등 이 전부 러시아 공산 종주국과 우리 접경하고 있고요. 또 중국 공산당하고 접경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 2, 3, 4등 전부 우리 주변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석유도 없어요. 매우 악조건 속에서 분단되어 있고 바로 사탄하고 딱 마주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6.25 공산 침략에서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이 에치슨 라인입니다. 1950년 에치스 라인을 선포했는데 1949년에 우리나라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미 국무부 장관 에치슨 라인인데 이까지만 우리가 극동 방위선으로 하고 한국을 제외시킨 순간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3자가 합쳐서 바로 쳐내려온 게 6.25 전쟁입니다. 미국이 물러가는 순간 철수하거나 미국의 방어선이 뒤로 물리면 바로 우리가 죽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금 중국 공산당을 포위하고 있는데요. 미중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으로 인해서 일본은 미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1945년 바로 전쟁에서 패전하고 일본 천황이 두 방의 원자폭탄을 전 인류 역사 중에 처음으로, 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 두 방을 맞고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황은 항복한 게 딱 그 역사상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인조도 가서 항복하고, 인조도 남한산성 밑에서 구고두레 아시죠? 머리를 9번 찧으면서 청나라 누르하지한테 항복. 선조 때도 도망가고, 우리나라는 뭐 그 참 변변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공 바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몽고족이 가서 원나라에서 쳐들어가도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일본은 못 먹었잖아요. 일본은 한 번도 그 딴 나라에 항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1945년 원자폭탄 맞고 항복했어요. 그때 일본 군인 숫자가 780만 명. 어마어마한 군인. 그런데 우리는 독립군이 10,000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벗어나게 됐던 것은 바로 미국의 원자폭탄 두 방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항복해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우리 독립운동사를 가르치면서 미국이 고맙다 소리를 안 가르쳐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위대하신 수령님, 전설적인 항일 무장 투쟁의 영웅 김일성 수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떠고 저떠고 가르치는데 그거 다 사실과 상당히 일부분밖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미국이 일본을 때려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예언하고 반드시 일본은 멸망하는데 그 멸망은 미국으로부터 멸망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같은 애수쟁이에요. 조선시대 때 왕족의 일부인데 양녕대군 후손이 그런 사람이 서당에 다니다가 배제학당 가서 아펜셀러를 만나고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괜히 생각이 헛물이 들어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서 5년 8개월간 감옥을 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를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신학문을 한 거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공산당은 안 된다. 이것을 1923년에 이미 공산당, 당, 부당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본은 반드시 미국의 본토를 침략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책 재팬 인사이드 아웃 쓰고 불과 6개월 만에 일본 함대가 항공모함이 하와이 진주만에 가서 약 2,000명을 몰살을 시켰어요. 이게 미국 역사상 아직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히틀러까지도 미국을 직접 공격을 못했는데 오직 일본만이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 9.11 테러만큼 많은 숫자를 하루 1941년 12월 바로 진주만에서 죽였다. 이런 엄청난 철천지 원수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맞죠? 일본과 미국이 철천지 원수예요. 미국은 일본 천황을 처음으로 항복시킨 원수요. 미국은 원자폭탄 2방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닌 소련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닌 바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퍼부어서 수십만을 죽인 철천지 원수예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미국 본토를 일본 위에는 그 누구도 미국 본토를 공격해서 미군과 미국 사람을 직접 수천 명 죽인 것은 일본 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과 일본은 철천지 원수고 그 나라 역사에서 유일하게 서로가 서로를 하지 못할 짓을 한 원수인데 지금 찰떡궁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베가요 하는 거 보세요. 트럼프가 일본에 와서 스모를 보고 로바다야끼를 먹고 골프를 치고 그리고 거기 또 천황을 아련을 하고 이거 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그때 오지도 않았어요. 1박 2일 동안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미국과 일본이 찰떡궁합인데 이것은 왜? 두 개가 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서로가 더 관계가 나빠지면 바로 전쟁이에요. 그 역사가 1945년까지 불과 74년 전에 현실적으로 있었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에요. 그 누구도 미국 본토를 침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바로 일본을 쳐서 20년 동안 불황을 통해서 지금 일본을 많이 가라앉혀 놨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대드는 것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을 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국이 또 망할 겁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고 미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는 세계에 없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센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들고 하면은 반드시 그거는 무릎을 꿇어앉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바로 미국으로부터 여러분 며칠 전에 보셨지만 환율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다 때리죠. 그 다음에 관세로 25% 관세로 가지고 또 때려요. 필요하면 계속 더 때려요. 달러를 가지고 모든 부분에 미국은 그 수단을 가지고 지금은 중국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포위 전선이 바로 여기 지금 쳐놓은 이 선인데요. 이 선이 지금 한국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가면 한국을 뒤로 물리고 대만을 주요 국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하고 붙이는데 지금은 홍콩시 있잖아요. 홍콩시도 마찬가지요. 홍콩의 자유,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의 억압, 이것이 지금 붙은 겁니다. 홍콩에서 시진핑의 6명의 여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6명 명단을 쭉 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여인들이에요. 지금 펑리안을 제외하고 또 6명의 다른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에 관한 책을 내니까 그 홍콩의 출판사, 서점을 주인들을 잡아다가 돌려보내지 않거나 상당한 정도 인권 탄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촉발이 돼가지고 일국양제라고 하지만 일국양제, 이게 연방제예요. 일국양제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게 99년 동안 영국이 식민지로 아편전쟁 이후에 가지고 있던 홍콩을 돌려보내서 공산국가, 중국 공산당 아래 하나의 국가로 주지만 그러나 홍콩이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제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이런 약속이 일국양제예요. 이게 바로 등소평이 제안한 일국양제로 지금 협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도 공산당은 협약을 맺었지만 안 지키는 게 공산당이에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김정은이만 안 지키니까 모든 공산당은 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게 왜냐하면 저처럼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그리고 모택동 주체사상 이런 걸 제가 다 공부를 했는데 이 공산당의 이론 속에서 약속을 지키라는 게 없고 약속을 지키지 말라 그래요. 공산혁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약속도 지키지 말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요. 모택동 말 아시죠? 총에서 권력이 나온다. 뭐 투표? 국민 주권?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 지금 북한이 선군 정치, 선군이라는 거는 군사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앞선자, 군사. 군사력이 1번이라는 거예요. 권력은 이 폭력에서부터 나온다는 마르크스의 폭력론, 레닌의 혁명론, 그리고 지금 모택동의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것,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선군 정치, 핵 미사일 정책, 이게 일관된 정책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공산화다, 적화다. 그래야만 인민이 해방될 수 있다. 그걸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와 있다. 저는 이 남노당 출신이나 빨치산들하고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태백산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 태백산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이 남노당 빨치산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박은영뿐만 아니고요. 박연채라는 교수, 이분이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박연채라는 이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선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닐 때 아주 그 인기, 이 뒤에 나온 책이 전부 인기 도서예요. 근데 이분을 보세요.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전남 화순 출신이고 광주 서중이라면, 광주 출신이 있겠지만 광주 서중, 광주 일고가 여기 최고예요. 인천에는 뭐 동상고, 목사님 동상고가 최고가 아니라 인천에는 제고, 뭐, 이 옛날에 인고, 이랬죠. 제고, 인고. 동상고는 목사님 때문에 좀 유명해졌어. 야구하고. 그래서, 자, 이 박연채는 바로 그 광주 서중, 거기서 서중에 다닐 때부터 남노당의 비밀 외곽 조직,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의 세포 총책을 하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입산, 바로 산에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을 했는데 무등산 백아산에서 연락병 노릇을 하다가 소년 돌격부대의 문화부 중대장, 그래서 태백산맥, 조정래 태백산맥이 있어요. 그 국원에 등장하는 위대한 전사 조원재, 그게 바로 박연채예요. 그 모델이. 근데 이 조정래 태백산맥은 빨치산을 완전히 미화하는 소설이에요. 빨치산은 위대하다. 물론 위대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위대한 점만 골라가지고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좌익이 뭐 나빠? 빨치산이 뭐 나빠?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 굉장히
이 사탄이 하는 것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자, 빨치산 활동 중에 박연채가 복부 관통상을 입고, 이 복부로 총알이 지나가서 관통상 입고 내려오다가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그 다음에 치료받고 석방 난 다음에 전주고등학교 3학년에 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과를 입학했어요. 이영훈 교수 얼마 전에 왔죠? 그거 다 상과대학. 저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저는 경영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과대학이 들어간 상과대학이 조그만해요. 당시에 그때는 저 고려대학 옆에 있어서 조그만한데 한 학년에 195명밖에 안 되고 아주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빨갱이 소굴이. 빨갱이를 피할 길이 없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이 대학원이 바로 이 빨갱이들이 소굴이고요. 이 출신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마르크스주의 이쪽에 쫙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상대 강사를 했어요. 여기도 대학원 나와서. 그리고 바로 이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신영복이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또 그 중에 또 한 사람 이렇게 쭉 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박연채 보세요. 이 사람이 인혁당도 이것도 설명하면 이것도 한참 이야기가 굉장히 스토리 많은데 그렇고요. 인민혁명당이에요. 그 다음에 1971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김대중 후보를 위한 대중경제론을 해서 길거리에 막 이 책자를 막 뿌리고 다니는 읽어보면은 그럴듯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경제론의 핵심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중심, 중소기업 중심이라 해야지 박정희가 하고 있는 자동차, 제철, 중화공업, 조선 이거 안 된다. 그것은 외국의 돈과 외국의 기술과 외국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중화공업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해쳐서 신식민지가 된다. 이런 이론이 박연채의 민족경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독자적으로 농사 짓고 그저 속옷이나 겉옷이나 좀 만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자주국가를 만들 수 있다. 완전히 틀렸어요. 틀렸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이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 1978년 이 박연채의 민족경제론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79년에 통역당 재건위원회 임동규 간첩 사건에 또 연루돼서 구속됐습니다. 근데 조선대 경제과로 이제 갔다가 이분이요, 박연채 교수가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을 출간하고 박연채 전집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전집을 출간했는데 이 사람은 신용복이보다 훨씬 더 한국 좌익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박연채입니다. 박연채 교수. 이 중에도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학적으로는 박연채 교수가 하나의 뿌리가 되고 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의 측면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다 김중태, 김진락, 이문규 다 사형됐는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신영복이가 통역당,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뒤집었고 공산사회를 만들자 하는 이 사상의 핵심이 신영복입니다. 이 신영복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커밍아웃 한 사람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평창 올림픽 때 리셉션 때 펜스가 오고 미국 펜스 부통령이 오고 그 자리에서 김영남이와 김여정이가 있었어요. 아베도 와 있었어요. 세계 90개국의 정상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 신영복이가 이 문재인이 바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는데 자기가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는 바로 김일성 사상,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서 바로 북한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 사상이 신용복의 사상이고 그게 통역당의 사상이고 이거는 재판에 의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됐고 이 사람들은 재심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왜? 확실한 그 증거가 다 나와 있고 바로 이 사람 중에 하나 사형수 김진락이라는 사람, 저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김진락이 쓴 그 책이 어느 지식인의 죽음, 지금 팔아요. 치면 나와요.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쓰면 책이 한 250페이지 되는데 한번 사서 보시면 그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사상을 존경한다고 커밍아웃을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통역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자는 그 사상을 가장 존경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늘 말끝마다 모택동을 존경한다, 김일성을 존경한다 소리는 안 해요. 다만 신용복을 존경한다는데 신용복의 바로 그 위에 대장이 김일성이에요. 거기서 무기를 받고 돈을 받고 지령을 받고 그 책을 갖다가 상과대학의 대학원생들한테 나눠줬다가 그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그게 바로 한명숙이 남편 박성준, 그 애수교 신자예요. 박성준, 그 무교회주의자인데 박성준, 그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좌익화시켜 나가요. 한명숙이 남편이 그거, 한명숙이 또한 거기 공범이에요. 박성준은, 한명숙 남편 박성준은 15년을 살다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면 제가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좌익들이 아주 얽히고 설키고 만수산 드렁칙보다 더 얽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임동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검도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수원의 화성행궁 앞에 가면 경당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여기 보시다시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총무부장 출신인데 이분이 민족검도도장 경당이라는데 그 총재를 하고 있어요. 이 친형은 이미 북한에 가서 있고요. 상무기를 받아서 이분이 1979년 통역당 재건기도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를 받았는데 감옥에 있는데 또 난민전이라는 사건이 또 터졌어요. 난민전도 폭력혁명을 해가지고 하는데 난민전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 무기를 받아서 감옥 안에서 무기를 2개나 받아서 쌍무기, 우리 감옥 사는 사람을 빵제비라 그러는데 빵제비들한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쌍무기 임동규예요. 이 사람도 지금 밖에 나와서 이 검도 도장에 이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인품이 훌륭해요. 저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상 빼고, 사상은 빨갱이 사상인데, 김일성 사상인데, 인품이 아주 훌륭하고, 이분이 글도 잘 써요. 그 다음에, 이분은 보세요.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은 이제 무기형을 받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온 분인데, 이분이 임동규라는 이 빨갱이가 하는 소리가, 박연채는 아까 그 박연채 이야기 드렸죠. 박연채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 남한혁명운동의 보이지 않는 사령탑이었다. 이 사령탑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한 몇 시간 해야 이제 그게 이 빨갱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좀 알아요. 이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 통일혁명당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통역당이 뭐냐? 1968년도에 50명이 구속됐어요. 북한 지하당 조직 중에 최대고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사형을 받았는데요. 김진락이는 청맥이라는 그런 잡지를 통해서 지식인들을 잡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문규는 그 종로 같은 데 학사주점을 만들어 그 술집에 차려가지고 거기서 빨갱이 사상을 전파하고 그들 만남의 장소로 해요. 이게 전부 북한의 자금을 받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인 김종태는 북한에 4번을 왔다 갔다 하며 김일성이를 4번 만났어요. 어떻게 가냐? 그 가는 방식은 여기서요, 임자도로 갑니다. 임자도로 가가지고 전라남도 임자도에서 배를 타고 산동반도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해주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반잠수정 타고 가는 거 이따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북한 가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갈 필요도 없겠지만은. 자, 그런데 이 3명은 사형되고요. 그 중에 신영복이, 오병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도한 사람, 그 다음에 이재학, 신광희, 이 사람 무기징역이고요. 박성준, 한명숙이 남편은 징역 15년. 그 다음에 오병헌이하고 이진영이 이 2사람인데, 이 오병철이의 동생이 오병헌인데, 오병헌이는 월북을 해버렸어요. 월북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해주에다가 방송사를 차려서 남조선을 향해서 단파 방송을 하는데 그게 바로 통역당의 소리, 구국의 소리. 이런 소리에 이 단파 라디오를 사다가 들으면 되는데 저는 이 주사파들, 김일성주의자들, 학생들과 함께 감옥을 86년부터 제가 88년 말까지 2년 반을 살았는데
감옥 속에서까지 단파 라디오를 몰래 가져 들어와서 이 방법이 또 교묘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단파 라디오를 감옥 안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그거를 범칙이라 그래요. 교도관이 모르게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를 감옥 안에서까지 김일성 사상을 공부를 해요. 주사파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한 게 이 빨갱이들입니다. 절대 덜 독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적하려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월북에서 대남 방송하는 거 이거를 듣고 나중에 나오는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김영환이라는 강체를 쓰신 1982학번이에요. 82학번이 바로 조국이, 서울법대 82, 조국이, 나경원이, 그리고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 이거 다 82학번. 이 그룹부터 완전히 서울대학교부터 전 대학이 빨갱이 나라로 바뀐 겁니다. 북한 방송 듣고 전두환 이를 물리치자, 전두환이 광주에서 학살하는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냥 빨갱이 나라로 지금 그때부터 전 대학이 그리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지금 김종태는요, 이 사형당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지금도 그렇고요. 해주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이름을 바꿀 만큼 영웅입니다. 죽었지만은 김종태는 영웅입니다. 자, 신용복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돌아간 분입니다만은 요 가시다 보면은 오류동 지나가지고 거기 오류동에 보면은 성공회 대학교 거기에 있는데 성공회 대학이 우리나라 좌익의 아주 소굴입니다. 거기 이 신영복이, 그 다음에 한명숙 남편 박성준이, 그 다음에 서울 교육감 조희연이,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성공회 신문이다. 이 사람들 다 그 좌익들, 그 안에 우르르 하는데 타견민이, 다 거기 출신들이. 또 누굽니까? 김재동이. 그거 와글와글 하는 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영복이는 뭐 하던 사람이냐? 그 통역당 하는데 육사교관으로 간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가서 육사 생도들의 그 명부를 보고, 생활기록부를 보고요. 그 중에 촌놈, 이 서울 사람들 반질반질해서 안 들어오니까 빨갱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촌놈, 그 다음 집이 가난한 놈들, 그 다음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친구들, 요런 친구를 한 5, 6명씩 뽑아가지고 자기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개인 지도를 합니다. 우리 정동수 교수님이 잘 아실 거예요. 학생들 지도를 하는데, 대학원생하고 지도를 하는데, 너 왜 못 사는지 아니? 미제의 수탈 때문이야. 그러면 왜 정주행이는 잘 살지? 이병철이 잘 살지? 그런 놈들은 그 미제에 붙어가지고 매판자본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민의 피를 빨아가지고 걔들이 그 밑에 붙어가지고 미제국주의에 붙어가지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진짜 정신이 획 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는 폭력혁명인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면 안 따라오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듯이 이걸 한 1년 중 계속 합니다. 조금씩. 성경 공부하는데도 방법이 있잖아요. 난 잘 모르지만 방법인데, 똑같이 계속 이 선생이 학생을 이래가, 저도 그래가지고 좌익이 된 겁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안병직 교수, 그분이 제가 데모하다가 제적당했을 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가니까 밥도 주고 선생님이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래요. 김군, 걱정 말게. 대학을 나와야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좋다고 나쁘다 하는 것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대학을 꼭 나올 필요가 뭐 있어? 그거 다 들어보고, 선생님이 대학 교수가 그래 말하니까, 그렇습니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명을 해야지. 무슨 혁명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책을 주면 공부를 시켰는데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좌익에도 여러분 성경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이 성경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좌익 공부는 마르크스, 자본론, 공산당 선언,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모택동의 모순론, 실천론, 김일성,
뭐 이런 거 쭉 공부를 해보면은 좀 어렵지만은 하면 할수록 지적 만족감과 지적 그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확고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고수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론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공부한 학자가 아니고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은 공부한 학자로 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학자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조직화해가지고 그들을 혁명의 앞장에 세워야 된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학교에서 잘렸으니까. 내가 그 공장에 들어간 겁니다. 청계천, 청계피복노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부천 뭐 이런데, 인천 이런데 해가지고 구로공단에 저 개봉동 가시다 보면은 거기 한일도로코라고 있어요. 지금은 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노조위원장이 된 거예요. 공장이 1000명 넘는 공장에 노조위원장 되니까 당시에 이 좌익 운동권이나 학생 운동권이 제가 아주 신화적인 존재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와, 저 사람은 진짜 모든 걸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 신용복이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경남 밀양 사람이고 부산 상고를 나왔어요. 노무현 바로 선배죠. 서울상대 경제과로 왔어요. 대학원 다니고 사상 이념 석으로 활동을 하면서 육사교관에 대해서 27살에 통일혁명당의 사형수. 이 사람은 육사교관은 군법회의, 군사재판을 받아가 사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민간인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감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20년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전향서를 쓰고 가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공회대 교수가 있는데 한겨레 인터뷰를 보면요. 2016년에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치면 나와 있어요. 한국 사회는 첫째, 불철저한 민주사회다. 보수적 구조다. 세 번째로 국제금융자본의 수탈이 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도 언론과 자본, 법조, 사회문화적 토대 등을 장악한 강력한 보수 권력 집단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 위주의 신자유적 패권 질서에 우리 사회가 올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 신영복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어디까지 가냐? 결국 김일성처럼 그 나라와 합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가지고도 안 돼. 그 문재인이 가는 게 뭐냐?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한다는데 결국 문재인이 가는 것은 지금 적폐 세력이라 하는 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자와 일본의 그 침략자와 그리고 이재용 신동빈처럼 롯데 삼성 이 재벌들을 다 타도하고, 저거는 국유재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거기에 붙어 있는 오랜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 세력이에요. 적폐 세력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근혜다. 박정희 딸이다. 이들이 맺었던 한일협정 다 그거는 무효다. 박근혜가 맺었던 위안부 협정 무효다. 완전히 새로 해야 된다. 그 이명박이도 안 돼. 이거 완전히 이건 현대그룹의 그 적폐 세력이야. 다 잡아놓잖아요. 국정원 이거는 공안기관이 돼가지고 전부 남조선의 혁명 분자들을 다 잡아놓고 감시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니까 이거 다 없애자. 국정원장을 4명이나 구속시켰잖아요. 이런 사례가 볼셰비키 혁명에도 없고 어느 나라에 어떤 혁명에도 국정원장을 4명 구속시키고 전직 대통령과 전전 대통령을 연속 다 구속시키고 대법원장 양승태를 구속시킨 사례. 이런 혁명은 전 세계 혁명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혁명사만 공부한 사람이라니까요. 국민들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눈도 깜빡 안 하도 뭐가 어땠어? 그건 나쁜 놈들 아니야. 적폐 청산해야지. 혁명 중에 이런 혁명이 없는데 저는 보니까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어때? 밥 맛있는데? 여러분 이러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야 이게 아니네. 그런데 때는 늦으리. 마지막까지 제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 20%가 안 될 겁니다. 80%는 뭐 어때? 히틀러가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뭐 어때? 그건 독일이 팍싹 망하고 히틀러도 자살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네퍼가 가스실에 죽을 때 누가 어느 목사가 그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사람이 항상 소수예요. 근데 80년대 이제 학생운동인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제가 조금 늦어집니다만은 80년대 학생운동인데 이 강철 서신 김영환이에요. 이 그룹이 지금 다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법대 학생 중에 매우 그 두뇌가 우수한 사람이 김영환이고요. 그런데 조국이 이런 사람하고 동기생들인데 조국이 나경원이 원희룡이 다 동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김영환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조국이 이건 저 밑에요. 그런데 이 김영환이가 이게 빨갱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 북한 방송 듣고 그걸 아주 글도 잘 써요. 멋있는 강철 서신을 썼는데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 온 다음에 91년도에 북한에 반잠수정을 타고 월북을 했어요. 그런데 강화도 여기서 했어요. 강화도에서 금음날에 그 배를 타고 갔다 왔는데 주체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2번 만났어요. 그 김일성한테 주체사상 토론을 했어요. 이 강철 서신에 김영환이가. 해보니까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이 그거 뭐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김일성은 권력자에 지나지 않지 주체사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 나 속았잖아. 나는 위대한 수령님 제일 수령을 바로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인 영웅이시고 불세출의 구원자이신 우리 이렇게 쭉 배웠는데 이주야가 전혀 주체사상이란 말도 못 알아듣고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사기 아니냐. 교주가 전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갔다 온 다음에 생각을 바꿨어요. 북한 가보니까 이거는 권위주의 그리고 거기 권력은 있지만 이런 인간의 자유도 없고 인간의 진정한 그 인권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는데 아직 안 바뀐 것이 그 그룹에 이 김영환이하고 같은 그룹에 있던 학생이 이석기. 그러니까 요 또래가 몇 명 있는데 걔들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 김영환이는 전에 김영환이 와서 한번 강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즘 잘 안 다닙니다. 이 사람 요즘 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김영환이가 이 김일성 사상을 아주 쉽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북한 방송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퍼뜨려 놓은 것이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전부 다 단파 라디오를 듣고 북한에서 해주에서 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전 대학가가 붉게 물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보시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여기에 바로 고려신학교 고신대 신학과 문부 시기부터 김현장은 카톨릭 최기식 신부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 이런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징역을 사는데 부산 미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반미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제일 특징이 반미예요. 그래서 이회창 판사와 노무현 변호사 이게 다 관여한 재판이 부산 미문화원 사건입니다. 자, 80년대와 90년대에 2000년까지 전대협과 한총련이 있습니다. 이 전대협 한총련은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전대협, 바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회. 이것은 뭐냐? 전국에 총학생회장이 있는데 대학마다 총학생회장들의 모임을 하나의 조직으로 엮은 건데 이 상층부, 총학생회장이라는 상층부 전체를 조직화하는데 그게 주체사상으로 조직화한 겁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다닐 때는 밑에서 신용복이나 이런 사람 밑에 서클로 대학원생, 대학생들이 책을 몇 권 가지고 이념 서클로 공부하면서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다, 그 다음에 뭐 레닌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공부하던 거를 이제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총학생회를 다 장악해서 전대협을 했고 이것이 5년 계속되고 전대협의 1기가 여기 바로 옆에 구로동에 구로갑 지역에 서울 구로갑 이인영이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있는 구로갑의 이인영이라는 국회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2기 회장이 오영식이라는 민주당 삼성 국회의원, 3기가 임종석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송갑석이가 민주당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5기가 김종식입니다. 그래서 6기 이어 태재준이 이렇게 6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총련이 또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전대협 다음에 한총련인데, 한총련은 전부 다 이적단체입니다. 전대협은 모두 다가 이적단체는 아니고, 전대협 안에 조국통일위원회는 이적단체가 됐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똑같이 이적단체고 다 김일성 사상에 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총련은 어떠냐면은 1기부터 죽이는데요. 이번에 15기 한총련에 바로 이 류선민이라는 자가 정의당 윤소아 국회의원 방에 죽은 새와 커터 칼과 그리고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우파 위장단체 이름으로 협박, 테러, 소포를 보낸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 한총련 의장이고, 그리고 전라남도 전남대학교의 총학생 회장 출신이에요. 이 뿌리가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대학생 진보연합이 뭐냐? 위인맞이, 김정은이를 맞이한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그 포스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위인맞이 환영단 단원을 모집하고 서울 시내 전역을 뒤덮고 있어요.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21년간 위에 보시면 나오지만 전대협부터 한총련까지 총 21년 동안 수백만 명의 주사파들이 우리 사회에 배출된 겁니다. 이들이 많으냐? 저는 이들 중에 감옥도 같이 살고 같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동네 상당한 저도 그쪽에 거물이에요. 그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요지는 이들이 고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고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요. 그 남편은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요. 남편은 영화를 만들러 가서 지금 1000만 명의 영화를 걔들이 만들어. 굉장히 머리도 좋고 학력 자체가 서울법대 출신들 이런 애들이 영화를 만들어 가서 그 영화가 전부 좌파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학을 다 장악했고 그중에 다 좋은 대학에 좋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주체 사상에 다 빠져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다 얼굴을 알 겁니다. 임수계부터 임종석이. 자, 그 중에 신동호 연설비서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 주목을 안 하고 언론에 잘 안 쓰는데요. 이 사람이 문재인이 글을 쓴 게 5월 11일 취임사, 5.18 기념사, 요즘에 나오는 이 연설문 전부 신동호가 쓰는데, 신동호는 원래 보시다시피 임종석이하고 동기인데요. 같이 이 전대협의 문화국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시인이고 감옥을 3번 갔다 오고요. 그리고 이자가 쓰는 연설문은 아주 시적이기 때문에 아주 잘 먹혀 들어가요. 성경도 이 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혀 들어거든요. 이 지금 주사파도 글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시적이고 아주 들어보면 처음 들으면 그냥 뿅 가요. 그 글을 이런 자들이 쓰고 있어요. 자, 전대협 데모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런데 이들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감옥 갔다 오고 주사파에 막 그냥 이런 사람들 전부 사면을 계속 시켜줘서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임종석 같은 사람은 젊은 피를 영입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 바로 땡겨서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이 돼서 이미 국회의원 3번 하고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지금 또 종로에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또 찍어줄 거라고요. 이 사람이 뭐 하느냐? KBS, MBC, SBS 거기다가 돈을 어떻게 받느냐?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나 북한 평양방송, 북한 방송의 화면을 쓰는 우리나라 방송사는 돈을 걷어가지고 수금을 해서 북한에 바로 직접 송금을 해줘요. 그 재단을 만든 게 임종석이에요. 아까 그 연설비서관 신동호 이 사람들이 다 이사장, 거기에 만들고 이사장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대를 이어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돈을 걷어가 계속 주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재판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좌파 정당이 이런 정당이 민중당부터 다 있습니다. 통진당까지. 그럼 촛불혁명은 여러분 다 아시겠는데 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이들이 하고 있는 좌파 민중 봉기의 일환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 우리는 모를까? 저는 딱 보고 알았어요. 그 왜 모르느냐? 방송을 이들이 다 쥐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당시에 수백만의 학생들 중에서 방송 기자, 이거 전부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생각을 못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 남조선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문, 언론, 방송을 다 쥐고 기자를 다 쥐고 전국 언론 노조를 다 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사파가 집권을 했는데요. 주사파 집권이라는 것은 자유를 말살하고 경제를 망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나중에 따로 좀 시간 내가 더 말씀드리겠고요. 주사파라는 건 한마디로 김일성을 태양신으로서 유일신 태양신으로서 하늘같이 받드는 나 이외에 누구도 섬기지 마라. 김일성과 그 2대 태양신 김정일이 3대 태양신이 김정은이 이 1대, 2대, 3대 태양신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 잡아넣어요.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고 천주교도 없고 뭐 잡신도 없고 다 없어요. 북한에는. 오직 유일신 김일성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기독교 목사님들, 신부님들, 또 스님들이 거기 가서 그냥 이러고 다니고 근데 그거 참 사탄 중에 왕사탄이 이거. 자, 전대협이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이거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 썼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장악했느냐? 청와대는 물론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 다 잡았고 그 다음에 방송, 언론, 신문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을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조부터 학교를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수천억 대의 기업가도 많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거는 부르주아지인데 어떻게 주사파냐? 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여러분, 다 이미 나와 있는데 안 보셔서 그런데 청와대 비서 중에 그거 보시면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이 사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학생운동 출신인데 이 사람도 노동운동, 저도 전기 안전기사거든요. 이 사람도 전기공사 기사예요. 뭐 다 비슷하게 다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노영민이 지금 비서실장이나 임종석이나 김상조, 장하성, 이 조국이도 저 밑에 있던 제가 상업행의 원조, 서울노동운동연합, 그 다음에 인천노동운동연합, 여기에 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부스레기들이 만든 게 산업행인데, 거기에 또 산하 연구기관에 해서 조국이가 징역 6개월 살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이 전부 좌익들이에요, 이들이. 밑에 그래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운동권 주식 그 밑에 비서관까지 21년 동안 배출됐던 이들이 최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만이 된다니까요. 겁나죠? 여러분 군사 갖고 안 되겠죠? 목사님도 지금 조금 쪼시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자, 운동권이 아까 말씀대로 고시 공부해가지고요, 행정부도 다 장악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교회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교포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쭉 해놨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는데 뭐냐?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승만, 이거 적폐예요. 친미 사대주의자예요.
박정희 친일 쿠데타 세력이고 유신 세력이 적폐예요. 전두환 노태우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다 이건 적폐예요. 이런 역사 전쟁을 해서 이 자리에 누구를 갖다 앉히냐? 빨갱이, 바고, 김원봉이. 김일성까지 막 미화해서 백두칭송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백두칭송하면 사탄을 환영한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들 표를 좀 받으면 개헌을 또 할 거예요. 지난번 개헌 막는 것도 저도 위원장이 돼서 열심히 했어요. 처음 문재인이 집권하고 개헌은 그건 막았어요. 이번에 또 총선 끝나면 또 시도하고 또 막아야 돼요. 헌법 좀 막아야 돼요. 그럼 교과서는 아예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방송은 뭐 이미 다 아실 거고요.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장악은 또 이것도 양승태 잡아놓고 뭐 김명수 세우고 이번에 또 검찰까지도 다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조국이부터 그 다음에 검찰총장 윤석열이 그 뭐 사거리다 그냥 한꺼번에 67명의 검사장급을 다 날리는 거예요. 이 혁명이 일어나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자,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장 평양 군사합의서 이것도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반역적 군사합의는 없어요. 김정은이, 문재인이 둘이 서가지고 그 앞에 송영무하고 저쪽 국방부 장관 앉아가 평양에서 서명을 했어요. 그 평양에 가가지고 우리의 이 땅과 바다 NLL, DMZ, NLL, 하늘에, 공중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내주는데, 이것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간첩 잡는데, 간첩 잡는 그 기무사령부 자체를 해체해버렸어요. 재벌 다 이거 해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다 국유화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낸 연금을 가지고 이 지배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의 본성은 민중민주주의 개헌이에요. 그리고 한미동맹 자체 이거는 적폐예요. 그 다음 우리의 주적은 아베지, 아베나 트럼프지, 김정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죽창 들고 누구와 싸우자고, 아베하고 싸우자고 그러지, 김정은이하고 싸우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김정은이하고 싸우자 이러면 저는, 저거는 수구 꼴통, 극우 세력. 꼰대 냄새 난다. 이거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이제 비서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대협이 민노총, 언론노련, 민변, 참여연대 이거 다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과 이 반재벌을 통해서 기업이 다 파괴됩니다. 이게 노조가 너무나 경찰을 두들겨 패고 사장 두들겨 패고 다 두들겨 패도 잡아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조가 완전히 권력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고 이들이 바로 광화문을 100만 명 이상의 조직이 있는데요. 민노총이. 이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직적으로 동원되는데 이들은 태극기 부대하고 다른 점이 젊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고 교육이 잘 돼 있어요. 확실한 그 좌익 사상을 가지고 딱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민노총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안에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도 인터넷 치고 들어가보면 아는데 안 봐, 공부 안 해. 자, 반재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그래가지고 한미동맹과 일본하고 관계를 계속 나쁘게 합니다. 자, 결론은 주사파가 집권하면은 망국이다. 나라가 망한다. 왜? 주사파라는 것은 공산주의고요.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 사상이 잘못되면요. 그 사탄의 사상을 가지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의 사상을 가지고는 나라가 딱 북한처럼 경제도 망하고 자유도 없고 완전히 거지가 되는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되냐? 왜 그 길로 가냐?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일본 식민지를 더할 수 없다. 반일 사상. 우리가 미군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 반미 사상. 자주 사상. 이런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물리치고 미국은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도매상골 내 고향 아시죠? 인기 가요 아닙니까? 인기 가요입니다. 이거 지금 주사파가요. 못 살아도 좋아. 죽창 들고라도 싸우자. 그 일제시대 때 하는 소리, 그걸 지금 와서 떼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상이 제가 이제 주사파가 지금 집권해서 망국, 이미 나라가 망한 건데, 계속 그거 이제 여러분 앞으로 계속 느낄 겁니다.